네, 강화학습 12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DP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DDPG의 큰 그림은 매우 간단합니다. DDPG는 예전에 배웠던 DQN의 안정화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리플레이 버퍼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 생긴 기록을 통해 모아두고 그리고 미니 배치 학습을 통해서 그 통해서 여러 개를 뽑아 한 번에 학습을 하고 또 타겟 네트워크를 통해 목표로 쓰는 모델은 느리게만 따라오게 해서 흔들림을 줄이고 그리고 TD 학습은 이제 예측값이 목표값에 맞게 오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DQ에는 다음 상태에서 가능한 행동들을 모두 비교를 해서 가장 높은 큐를 고릅니다. 그런데 연속 행동에서는 후보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전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DDPG에서는 액터가 다음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자라고 직접 선택을 하고 크리틱은 그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 점수 Q를 주게 됩니다. 타겟 값도 말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액터는 어떻게 배우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크리틱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해봐 라고 코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탐색은 더 단순한데요. 정책이 정해진 행동을 내놓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노이즈를 더해서 새로운 동작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클립을 해서 자릅니다. 이는 오프 폴리시이기 때문에 버퍼에 쌓인 예전 기록도 계속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어서 샘플 효율이 높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DQN의 안정화는 그대로 그리고 연속 행동이라 전수 비교 대신에 액터가 행동을 만들고 크리틱은 그 행동에 점수를 주며 액터는 그 점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이 철학을 바탕으로 실제 크리틱과 액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크리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해의 포인트는 딱 하나인데 상태를 먼저 그리고 행동은 그 다음입니다. 우선 입출력은 이제 들어오는 것은 상태랑 행동이고 출력은 점수 하나입니다. 흐름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태만 먼저 한 층을 통과시켜서 상태의 특징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행동 숫자를 붙이게 되는데 여기서 붙인다는 것은 단순 컨캣입니다. 그리고 몇 층을 더 지나서 점수 하나를 뽑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태를 먼저 이해를 해둬야 그 다음에 행동을 얹었을 때 점수가 덜 흔들리고 안정적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액터는 상태를 보고 행동을 직접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인데 상태를 통해서 예를 들어 MLP 여러 층을 통과를 한 이후에 턴H를 통해서 그리고 리스케일링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허용 범위 안에서 행동만 내보내게 됩니다. 구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한번 돌릴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업데이트를 하는지 그리고 탐색, 노이즈를 어떻게 섞는지를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순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리틱 먼저 그리고 액터는 그 다음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버퍼에서 미니 배치를 뽑고 그리고 크리틱 목표 값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MSE를 통해서 크리틱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수 키우기를 하기 위해 액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탐색 같은 경우에는 정책은 결정적이어서 이제 노이즈가 곧 탐색인데요. 여기서 공식은 보이시는 장표에서 같고 그리고 이제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이나 또는 다른 노이즈 아무거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클립을 해서 환경 범위를 넘지 않게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펜듈럼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3개의 숫자고 행동은 토큰 1개 그리고 범위는 -2에서 2입니다. 이 환경은 스케일과 정교화에 매우 민감한데요. 입력은 표준화 그리고 출력은 범위, 스케일, 클립입니다. 보상 스케일도 과하게 크거나 작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 3가지만 맞춰도 성능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TD3, DDPG를 넘어선 성능을 보이는 개선점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DDPG도 좋지만 이제 3가지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Q값이 과하게 커지는 경향, 두 번째로는 목표가 뾰족해서 모델이 그 좁은 곳만 노리게 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이랑 타겟을 자주 동시에 바꾸면 서로 흔들리는 문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TD3인데요. 풀면은 트윈 딜레이드 DDPG입니다. 이름 그대로 두 개, 그리고 지연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트윈 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Q 네트워크를 두 개로 두고 둘 다 같은 장면을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즉, 과하게 낙관적인 점수는 걸러내고 보수적으로 보자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수식은 보이시는 바와 같고 타겟 값은 지금 보상과 감쇄율을 곱한 그 다음 상태의 점수인데 그 다음 점수는 드 크리틱 점수 중에 작은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겟 폴리시 스무딩입니다. 이는 다음 상태에서 정책이 내놓은 행동에 작은 노이즈를 더하고 그리고 두 번 클리핑을 하는데요. 첫 번째 클리핑에서는 노이즈 자체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클리핑은 최종 행동이 환경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클리핑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 표면이 모델이 이제 뾰족한 봉우리만 파고드는 꼼수를 쓰지 못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드 업데이트인데요. 크리틱은 매 스텝 업데이트를 하지만 정책은 두 스텝에 한 번 정도만 갱신을 합니다. 이렇게 덜 자주 바꾸면 서로 따라가다가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들게 되는데 타겟 네트워크는 폴약 평균으로 아주 조금씩만 따라오게 해서 안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그 학습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심사위원을 2명으로 든다고 생각을 하고 Q 네트워크를 2개로 만듭니다. 이름을 붙이면 QA와 QB입니다. 이 둘 다 똑같이 학습을 하는데 MSE를 줄이면서도 목표 값에 맞게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타겟 값을 계산을 할 때가 포인트인데 이제 두 심사위원이 점수를 주면 항상 더 작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미지 같은 고차원 입력이게 되면 앞쪽 특징 추출 몸통은 공유를 하고 맨 끝에 점수를 내는 그 머리, 헤드만 두 갈래로 나누는 그런 구조를 의미를 합니다. 이 효과는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한쪽 Q가 우연히 너무 크게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쪽만 믿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 결과 수렴이 잘 되고 그리고 학습이 일관적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타겟 정책을 스무딩하고 지연을 업데이트하며 타겟을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최적화 루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스무딩입니다. 먼저 상태에서 타겟 정책이 뽑아준 행동에 대해 아주 작은 노이즈를 살짝 더합니다. 그 노이즈는 너무 크지 않도록 먼저 자르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행동도 한 번 더 환경의 허용 범위 안으로 자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책 출력, 그리고 작은 잡음을 추가를 해서 잡음도 과하면 컷을 하고 최종 행동도 이제 범위를 커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행동을 스무딩된 타겟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지연 업데이트입니다. 여기서는 크리틱은 매 스텝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 정책은 예를 들어서 두 스텝에 한 번씩만 바꾸게 됩니다. 값은 보통 폴리시 딜레이는 2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책과 크리틱이 서로 쫓다가 흔들리는 현상이 줄게 되고 또 타겟 네트워크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현재 네트워크를 조금만 섞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폴약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루프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배치 샘플링을 하고 다음에 스무딩된 타겟 행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TD3 타겟 값을 계산을 함으로써 이제 보수적인 타겟을 만들고 그리고 두 크리틱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가끔 업데이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타겟 소프트 업데이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트윈과 스무딩과 그리고 딜레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DDPG의 약점을 한꺼번에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D3가 더 안정적이고 성능도 더 잘 나오게 됩니다.